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에서 2026년 3월 24일 주식 투자자에게 필요한 6가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 정말 심상치 않았죠? 코스피가 6% 넘게 빠지면서 시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핵심은 딱 3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유가, 환율, 금우리. 이 3가지가 동시에 악화되는 트리플 쇼크 상황이에요. 중동전쟁 확전 우려 속에 국제유가 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은 1,51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숫자만 봐도 심각하네요. 증시 반응은 어땠나요? 코스피가 375포인트, 무려 6.49% 급락해서 5,405선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엔 5,400선이 깨지기도 했어요. 외국인이 하루에만 3조 7천억 원을 팔았고 기관은 3조 8천억 원 순매도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전체로 보면 외국인이 20조 원 넘게 던진 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움직였겠네요. 개인은 7조 원 순매수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저가 매수에 나선 거죠. 삼성전자가 6.57% 하락, SK하이닉스는 7.35% 빠졌고 증권주도 줄줄이 10% 안팎으로 무너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상황에 따라 급등락이 반복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만 흔들린 게 아니라 채권시장도 크게 출렁였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사가 바로 채권시장 얘긴데요. 오늘 국고채 금리가 전 구간에서 올랐는데 특히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베어 플래트닝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3년물 국고채 금리가 0.207%포인트 오른 연 3.617%를 기록했는데 20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3.6%를 넘은 겁니다. 왜 유독 단기물이 더 많이 오른 건가요?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면서 금리 인상 기대를 자극한 건데 그 영향이 단기, 중기물에 먼저 반영되는 패턴 때문입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순연료 수입이 GDP의 6.5% 수준으로 일본이나 대만보다 높아서 유가 충격이 물가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 금리는 이미 2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오히려 주목할 만한 움직임도 있었죠? 맞아요. 세 번째 기사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올해 들어 자사주를 소각한 상장사가 200곳을 넘어섰다는 소식인데요. 소각 규모가 이미 46조 원에 달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건가요? 이달 6일부터 시행된 상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안에, 기존 보유분은 1년 2개월 안에 소각을 의무화한 거예요. SK와 삼성물산이 자사주 전량 소각을 선언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잇따르는 흐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자사주를 20% 소각하면 주당 순이익이 25%, 주가 상승 여력은 35% 이상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주사 재평가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된 제도도 있었잖아요. 네, RIA 계좌, 즉 국내 시장 복귀 계좌가 오늘 첫날부터 뜨거웠습니다. 주요 7개 증권사에서 하루 만에 8,300개 넘게 계좌가 개설됐고 계좌당 평균 입고 금액이 1억 원 수준이에요. RIA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해외 주식을 팔아서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지금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1억 원 상당의 골드바 추첨을, KB증권은 타사 유입 고객에게 3배 혜택을 내걸 만큼 증권사 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오늘 한국은행 관련 뉴스도 나왔죠. 금리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시티뱅크가 보고서를 냈는데 빠르면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원 총재로 지명한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는데 시정에서 매파적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실제 인상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시티 분석에 따르면 7월과 10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바클레이스도 신 후보자가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집중하며 통화 긴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한은은 이미 올 1월 금리 인하 기조 문구를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삭제한 상태라 방향 전환에 대한 시장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다른 성격의 기사네요. 오늘 같은 변동성 장세에 오히려 가장 필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팩터 리스크에 관한 칼럼인데요.
가치, 성장, 모멘텀 같은 특정 투자 스타일의 포트폴리오가 과도하게 쏠리면 시장이 흔들릴 때 리스크가 커진다는 경고입니다. 투자 스타일의 주도권이 자주 바뀐다는 얘기도 있었죠.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하나의 스타일이 평균 796일간 시장을 이끌었는데 최근 5년간은 233일로 확 줄었습니다. 작년에 잘 통했던 전략이 올해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핵심 조언은 특정 팩터에 치우치지 않고 포트폴리오 균형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관리하라는 조언입니다. 종목 선택은 펀더멘털에 기반하고 현금 흐름과 자본 배분 능력이 검증된 기업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처럼 불안한 장일수록 원칙 있는 투자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네요. 오늘 브리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